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두고 숨막힌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선이던 109포인트를 돌파한 이후로 어제는 눌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눌림은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 선물도 한 차례 반등을 줬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나스닥은 작년 12월 고점을 기준으로 한 앵커라인을 1차 표준편차 하단 밴드 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 위치에서 더 물러서지 않고 지지해준다면 나스닥은 앵커라인이 위치한 가격대까지 약 9%의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요. 앵커라인이 도대체 뭔가요? 저와 함께 오래되신 돈패밀리 분들이 아니라면 앵커라인이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하겠네요. 최근에 앵커라인을 활용한 분석을 자주 안 해드리기도 했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을 같이 한번 되새기시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앵커드 V압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과연 올해의 상승장이 끝난 것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드 V압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V압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V압은 평균 가격을 선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동평균선과 유사하지만 거래량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동평균선과는 크게 다릅니다. 거래량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지점을 높은 정확도로 보여주기에 해외에서는 V압을 최고의 보조지표로 생각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V압 지표는 하루 내의 가격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를 보여주기에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면 사용하기 애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용할 앵커드 V압은 일반 V압의 단점을 극복한 혁신적인 보조지표입니다. 앵커라는 단어는 바다 위에서 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닻을 의미하는데요. 배의 닻처럼 특정 시점에 고정을 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V압을 표시해주는 것이 바로 앵커드 V압입니다. 지금부터 반복해서 설명드리게 될 테니까요. 편의상 앵커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인데 저는 2011년의 고점에 앵커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앵커라인이 2011년 최고점 이후로의 반등을 막는 저항선으로 정확히 작용한 것이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2013년 상승장에 들어서기 전 시작점에 앵커를 찍었습니다. 앵커라인이 2013년 상반기 고점을 형성하는 당시에 아랫꼬리를 정확히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한 해 동안 지루하게 이어진 행보장에서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번에는 2013년 상반기 고점에 앵커를 찍었습니다. 노란색 앵커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파란색 앵커라인의 지지를 받은 이후에 노란색 앵커라인을 돌파했고 그 이후에 노란색 앵커라인의 지지를 받다가 다시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노란색 앵커라인의 지지를 받는 부분을 표시해둔 빨간색 박스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얀색 박스들을 보시면 노란색 앵커라인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락 시에 한 차례 지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행보장 때는 상승을 막는 저항성 역할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2013년 상승장 하반기의 시작점에 앵커를 찍었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지지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의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한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이번에는 2013년 하반기의 고점에 앵커를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2013년 하반기 고점에 앵커를 찍어서 생긴 노란색 앵커라인의 저항을 비트코인이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2013년 상반기의 경우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의 경우는 고점으로 시작된 앵커라인을 비트코인이 돌파한 후에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2013년 하반기엔 고점으로부터 시작된 앵커라인을 비트코인이 돌파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한동안 하락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돌려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트 보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의 고점에서 시작된 노란색 앵커라인은 하반기 시작점에서 만들어진 파란색 앵커라인과 함께 하얀색 박스 구간에서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두 앵커라인의 역할은 끝난 걸까요? 여러분,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2013년의 중요한 지점에 시작된 두 앵커라인은 반년에 걸쳐서 진행된 2019년의 침체기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저점을 정확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젠 2017년 상승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점의 경우는 두 개의 중요한 앵커라인이 있습니다.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 두 앵커라인이 오랜 기간 걸쳐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판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상승장의 고점에서 시작된 노란색 앵커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앵커라인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이 시작된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패턴이 보이시죠? 11년, 13년, 17년 모두 동일하게 진짜 상승장의 고점에서 시작된 앵커라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뚫지 못했고, 그렇게 앵커라인의 저항에 막힌 이후로 오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트의 하얀색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막는 저항선의 역할을 한 노란색 앵커라인은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 상승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보셨으면 제가 뭘 할지 아시겠죠? 2021년 상승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앵커라인은 3개가 있습니다.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 각각의 앵커라인이 어떻게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하얀색 박스를 보시면요. 헝다그룹 악재로 인한 최근의 하락도 정확히 앵커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2011년부터 모든 상승장을 살펴본 것입니다. 2021년 4월의 고점에서 시작된 앵커라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박스를 보세요. 이제 아시겠나요? 앞서 반복해서 계속 보여드린 11년, 13년, 17년의 상승장의 경우 최고점에서 형성된 앵커라인을 비트코인 가격이 돌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데이터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 때가 있지 않았나요? 혹시 잘 기억 안 나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2013년 상반기의 고점 이후의 차트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 하나의 아랫꼬리가 노란색 앵커라인을 뚫은 것이 보이시나요? 지금에서야 2013년 상반기가 상승장의 최고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때 당시의 반응은 다들 끝났다, 반짝한 상승이었다, 다시 또 하락장 들어간다, 난리도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 당시에도 4월의 고점이 최고점이고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는 여론이 엄청 많았습니다. 심지어 알호들 지표를 제외한 다른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2013년 상반기의 고점이 사이클의 최고점이라는 분석값을 내놨습니다. 그런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앵커라인을 뚫고 내려온 저 아랫꼬리입니다. 다시 현재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노란색 앵커라인을 뚫고 내려온 아랫꼬리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최근의 하락이 만든 아랫꼬리입니다. 2013년과 너무 비슷해서 놀라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4월의 고점이 올해의 최고점이고 올해의 마지막 상승이었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에서 시작된 앵커라인을 돌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드려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분명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야, 한 번 더 봐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됩니다. 꼭 이해하고 넘어오세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앵커라인이 뭔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이제 계속해서 현재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중요한 기준선 역할을 했던 앵커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과열되었던 시기에는 여기 보이시는 1차 표준차 밴드 위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2차 표준차 밴드 아래 하단부 영역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외 조정 기간에는 여기 보이시는 하얀색 앵커라인 중심으로 1차 표준차 내부를 횡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고점 이후의 흐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된 급락은 앵커라인과 그로부터 파생된 각 밴드의 지지가 깨지거나 돌파 시도가 좌절됐을 때 발생했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각 급락을 받아준 지지선 또한 밴드 다음의 영역이었죠. 1차 밴드의 저항이 막혀서 시작된 올해 6월의 급락은 2차 밴드의 지지를 받은 이후로 서머랠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머랠리의 끝자락에서 다시 1차 밴드의 저항에 부딪히고는 현재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앵커라인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준다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는 23K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6월의 저점이 깨진다면 비트코인을 지지해줄 수 있는 다음 가격대는 9K와 10K 부근이 됩니다.
자, 이제 작년 11월의 고점을 기준으로 한 앵커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3월 말에 잠시 앵커라인을 돌파하는가 싶었지만 결국엔 실패했으며 다른 모든 시세 변화는 1차, 2차 밴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밴드는 단기 추세의 중심선 역할을 했고요. 2차 밴드는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앵커라인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다지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앵커라인이 위치한 29K까지 근접할 수 있겠지만 1차 밴드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7K 부근까지도 근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017년 상승장 이후와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2차 밴드의 지지를 받으며 급락을 한 이후로 한동안 1차 밴드 중심으로 횡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1차 밴드에서 2차 밴드까지 마지막 급락이 발생했고 그때 가격을 바닥으로 비트코인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승장의 최고점부터 바닥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년이 걸렸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이후로 비트코인은 약 200일간 350%의 상승을 달성했는데요. 이때의 최고점도 정확히 2차 밴드에 닿아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작년 상승의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약 300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만약 지난 2017년 상승자 때처럼 고점 기준으로 1년 정도 후에 바닥을 찍는다고 가정해보면 올해 11월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2017년 때와 같은 주기로 움직이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길게 시장을 봤으면 해서 이런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볼 때 비트코인이 반등을 줄 때의 상승폭에 비해 조정을 받을 때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에 돈이 돌아야 자산의 가치가 쉽게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단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준은 당장에 긴축 정책을 완화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현재 시장은 9월 FOMC 금리 인상이 75bp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76%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똥봉남님은 맨날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9월 FOMC 금리 인상 또한 이번 CPI 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거기 때문이에요. 극도의 변동성이 예상되니까요. 엄격한 원칙에 따라 트레이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베팅은 최대한 피하시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어놓은 추세선 안에서 정확히 놀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다 빠른 실시간 정보를 듣기 원하시면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브리핑 드렸었죠. 그어둔 추세선 안에서 정확하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추세선 라인을 돌파해서 그 다음 타겟가는 19,600달러죠. 여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이 추세선 딛고 뚫고 올라가느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고요. 필요시에는 카톡방도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칭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사칭 조심하시고요. 꼭 공식 텔레그램 확인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한 브리핑 들어보자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